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앞으로 종종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재명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 첫 마디 했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참 방구석 유튜버의 서러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뭐 관리사무소에서 집안에 알릴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몇 시인데 알리나? 8시가 되니까 알리는데. 네.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공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슴을 뽑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꾼을 뽑는 거라고. 우리가 심부름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알아야 뽑을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고 욕만 하고 악마화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지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인가 하는 것은 이재명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있는 것만 해도 한 20권쯤 됩니다. 20권도 훨씬 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고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게 쭉 이재명 책을 예전에 사서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시간 되면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관점에서 이재명을 썼나? 무슨 관점에서 이재명을 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권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쓴 책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2022년, 2017년에 자기가 대선 나오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개정판으로 2022년에 대선과 관련돼서 다시가 책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출판 날짜를 보니까 대선이 지난 다음에 출판됐어요. 개정판이 5월 31일, 5월 31일 날 나온 걸로 봐서 갑자기 아마 대선이 돼서 그런가? 아닌데? 갑자기 대선이 돼서 그런 거예요. 22년. 갑자기 대선한 것도 아닌데 왜 대선 뭐 이후에 이게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자기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1장은 고난의 시간에 배운 인생의 선물.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감동되는 그런 문장으로 써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문구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잘 먹여서 식구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전민으로서 거기서 그냥 조금 밭대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출 나오는 것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그 7 자녀를 다 키운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너무나 고달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제 서울에 집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게 서울이 아니고 어디야, 성남 그 판자촌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집을 옮기는 거죠. 갔으니까 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뭐 그렇게 온 식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편자집에 들어와서 방 한 칸에 그 많은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갔죠. 그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그 이재명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 비슷한 거였죠. 시골에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2장. 이 책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설명합니다. 오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을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촛불 속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이 섹션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촛불 혁명을 일으켰죠. 박근혜라는 이 얼토당토한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시 피어난 민주주의죠. 촛불 속에서. 3장에는 외로운 싸움을 이겨낸 용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그 이재명을 설명하는데 핵심 챕터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죠. 뭐 말하면 뭐래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지 내가 해놨는데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셋째 형과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형은 그동안 동생인 내게, 셋째 형이죠. 셋째 형이. 이게 넷째입니다. 넷째. 그러니까 좀 7남매 중에 넷째인 거예요. 밑으로 동생이 둘이 더 있고, 위로 4명이 더 있는 거죠. 4명이 더 있어요. 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7남매 중에 지금 셋째 형이에요. 생각해보면 형은 바로 그 위에 이재선이라는 형은 그동안 동생이 내게 은근히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나보다 3살 위이면서 학번은 1년이 더 늦다는 사실이 형에게는 내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닐까? 그러다 내가 성남시장이 되자 꼭꼭 숨어있던 열등의식이 왜곡된 방향으로 터져 나온 것은 아닐까? 열등의식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욕망을 키우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형이 그런 심리 상태를 은밀하게 다가와,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은밀하게 다가와 욕망을 부추긴 당사자가 바로 국정원의 김과정이었다. 뭐 이름 말하지 않는데 국정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 형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골탕먹이고 이재명이 성남시정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재명을 무서워했는지 아시겠죠.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자기 일을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그랬습니다. 친문 세력들이 그랬습니다. 전해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 혈육이라는 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여기 그 말을 해. 그런 말을 해. 그랬던 형이 어째서 이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변해버렸단 말인가. 그것은 열등감이죠. 열등감이 그렇게 한번 삐뚤어지면 그래. 그러니까 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예요. 수신제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잘 닦아서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 나는 형제 간의 우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제 간의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집안들이 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문했던 회사의 그 대표 사장이죠. 그 사람의 형제들이 다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했겠어요. 그 형인데 자기 동생이 또 동생하고 아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일체 형과 동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동생이 안 옵니다. 왜? 형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죠. 셋째 형과의 갈등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형이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어머니와 형이 어머니를 폭력으로 제압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형수와 쌍욕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온라인에 퍼지게 되죠. 그것은 형과 형수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을 다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가 이게 8쇄 제가 그 산 때는 8쇄라고 인쇄 찍힌 걸 제가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가족 간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억강부약, 성남 시민들을 향한 억강부약의 정신을 배우게 되죠.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 버니 샌더스는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민주당과 같이 했죠. 이게 무소속 의원이었지만 민주당과 같이 했었던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의 일생을 쭉 보고 버니 샌더스의 책 이거죠. 그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이라는 이 책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버니 샌더스는 자기 스스로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1941년생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스스로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적 민주주의자다. 그러니까 사민주의자다. 이렇게 사회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확대한다.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좌파, 진보 이렇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는 협력을 했지만 무소속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나이 40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버몬트주에 있는 벌링턴 시의 시장을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을 무소속으로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 들어가서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에서 패배합니다. 안타깝죠. 진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때 됐으면 미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패배했죠. 영국에도 이런 버니 샌더스와 같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 들어봤을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9년생인데 중산층에서 살았어요. 청년 시절부터 진보적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거의 버니 샌더스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거의 같은 무상교육, 의료개혁, 잘못됐다. 그러니까 영국엔 NHS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확대해야 되겠다. 거의 무상의료를 되도록.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83년서부터 이 사람은 런던 이슬링턴 지역구에서 40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둘 다 그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이나 둘 다 젊은 층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영국 이름 노동당이죠. 노동당의 대거 젊은이들이 그 당원으로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총리가 되는데 실패했죠.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 이 두 사람의 영웅적 인물이 사실은 낙마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영국에서는 총리가 되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미권의 스타였어요. 젊은이들에게. 진보적 정치인으로서. 정지호 선생. 네. 이모티콘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책에서는 버니 샌더스만 나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얘기는 정치혁명,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이 번역본에는 이재명이 버니 샌더스에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이재명이 썼어요. 추천의 글. 이 사람은 진짜로구나. 버니 샌더스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추천의 글을 썼어요.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죠. 그런데 미국 주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스타가 된 사람인데 결국은 기존 정치 세력에게 지고 말았죠. 힐러리 클린턴한테 경선에 졌으니까요. 네, 정지호 선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고 이재명은 제레미 코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레미 코빈은 영국에서 총리가 되지 못했고 버니 샌더스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에게 일을 맡겨야 된단 말이야. 이재명만한 머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잘 이 두 달의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는 무슨 그런 전략가가 아니에요. 나는 경영 전략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달라졌을 겁니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재명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후계자로 자기가 생각할 마음도 애시부터 없었던 거예요. 나도 진짜 문재인이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조사하면 다 나와요.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친문 세력이 철저하게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또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했던 행동은 그 다음에 또 반복합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사조직론이 인사평가나 역량진단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과거의 행동을 보면 친문 세력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놈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너무 애썼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왜? 자기가 무슨 뭐 몰빵해야 된다는 둥, 뭐 누가 어쩐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뒤집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인지 부조화가 있어서 이걸 뒤집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친문 세력은 그냥 친문 세력인 거예요. 과거에 했던 패턴을 앞으로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에는 친문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수 백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원식이 바로 그 친문 세력입니다. 자기 행동은 반드시 재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포지셔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권민내 회원들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버니 샌더스와 제레미 코빈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이재명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장.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밑그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님, 법사위 내란당에 넘겨줘서 이재명 대표 일을 못하게 만들었듯이. 맞아요. 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책임 총리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했습니다. 파피루스님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당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넘겨줘요. 하여튼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이 친문 세력이. 단 하나의 기준은 국민뿐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기준, 국민뿐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핀란드의 다야르 할로넨이라는 대통령이 1943년생인데 이 사람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난 핀란드 나중에 정치를 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어요. 핀란드에서. 헬싱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69년서부터 70년까지 핀란드 학생연합에서 사회부 비서로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70년, 74년까지 노동조합 중앙조직에서 간부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21세기 들어서는 2000년에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한 번 재선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할로넨 그 대통령은 인권,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핀란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이념을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참여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문제, 인권, 사회 정의, 그리고 평등한 삶,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야르 할로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분당에 파크뷰 특혜 분양이 있었죠. 이때 KBS PD, 뭐 우린 다 알아요. 이 사건만 나오면 최철호 PD인데, 최철호 PD.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여기 이 책에서 이 사건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 다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가 그 검사로 사칭하라고 자기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증언을 했으면 완전히 붙잡혀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디 강원도 어디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검문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 조사는 빡세게 안 했나 봐.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게 해제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김혜경 여사가 집안을 다 챙긴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집안이, 내가 없는 집엔 딱 돌아오니까 내가 없는데 집안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내한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런 거죠. 진짜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독일에 유학을 갔잖아. 혼자 몇 달 먼저 가서 집 구하고 뭐 다 그 가족이 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 다 건사하고 다 해서 좌우지간, 그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교사였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독일로 와서 내가 공부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그 수필에서 나오듯이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나도. 아내가 철저하게 나를 보살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등신인 거지. 나 스스로 이렇게 보면. 아내 없이는 같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책으로 앞으로 계속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 파크뷰 분당 특혜, 그 분당의 그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돼서 최초로 PD가, KBS PD가 나중에 이 사건이 기소됩니다. 그래서 왜 기소가 됐냐 하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어떤 그 먼지라도 다 털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 되니까. 이재명 잡은 이 사건, 그 누구지? 그 전임 시장의 그 수행 비서였던 김성진인가? 뭐 누가 있어? 그 사람이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데 다 잡혀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나쁘게 자기가 최초에 진술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재명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 그 최철호 PD도 이 사건에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최철호 PD도 붙잡혀가지고 검찰에서 이재명에 불리하게 다 진술을 해. 지금 불리하게 진술을 했지, 최철호 PD가. 그래서 지금 최철호 PD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의 추천으로다. 그리고 뭐 총선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했다가 지금 뭐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죠. 최철호 PD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최철호 PD가 한 거예요.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하라고 그 사주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 상당히 그 자세하게 나와. 그 내가 이전 강의에도 여러 번 했잖아. 여기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책 한 권으로 이재명은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의 비전은 뭐냐?
성남시장 할 때 이 사람의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남 시민들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 시민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임 시장들이 빚졌던 7천억이 넘는 빚을 다 갚고 오히려 2천억이 넘는 돈을 성남 시민들에게 그 3종 복지 세트, 복지 3종 세트를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어서 제일 9층에 뷰가 제일 좋은데 성남시를 쫙 내려다 보이는 9층에 시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하죠. 가장 낮은 데로 가자. 그래서 2층으로 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2층으로 가죠.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실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구층에 있던 시장실은 너무 멋있고 권위주의적이고 함부로 시민들이 거기 올 수 없도록, 겁나서도 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2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이 2층이잖아. 1층은 다 로비고 뭐 안내 있는 데니까. 도지사가 되자 도민들 위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국민들 위주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인사평가 역량진단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책들 나한테 있는 거 다 쉬어보진 않은데 내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한 20권쯤 돼. 그거 내가 다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쓴 거예요. 다. 그런데 거기도 좋은 게 많아. 근데 이건 이재명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살아온 거.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변방에서 배운 귀중한 자산을 여기다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이 나라를 머슴들을 데리고 마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 조직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널리 이 강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